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반다, 목반다를 잠글 거예요. 그래서 목반다의 이름 기억나세요? 거미줄, 그물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잘난다라 반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추 1번 뼈의 두개골이 굉장히 불완전한 구조로 살짝만 얹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 옆쪽에는 거미줄 같이 이렇게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육을 잘 쓰면 우리가 경추 1번 뼈에 놓여져 있는 목을 잘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거미줄, 그물망이라고 불리는 이제 목 차크라에 머무르는, 목 차크라는 이제 순수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제 비슈디 차크라라고 했죠. 비슈디 차크라 안에 머물고 있는 잘난다라 반다를 잠가 볼 것이고, 우리 목 차크라 정화할 때 목 차크라 반다를 잠가주는 대표적인 호흡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자의 숨. 그래서 오늘 자세 안에서 사자의 숨을 접목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1강 시간에는 그라운딩 테크닉을 했죠. 그라운딩이 잘 안 되는 체질, 가벼운 체질, 바타를 위한 요가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복부에 불은 많지만 그 불을 과신해서 이런 위장장애의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 있는 피타 체질을 위한 요가를 하면서 복부의 열을 좀 지펴보고 불필요한 열을 식혀보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카파 체질, 좀 무거워서 위로 에너지가 잘 뜨지 않는 체질을 위한 오늘은 카파도샤를 다스리는 요가 자세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싱하사나 사자의 호흡도 카파도샤를 깨워주는 이제 정화법, 호흡법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카파도샤를 정화해주는 정화법, 대표적인 정화법이 바로 도우띠였어요. 그래서 이 도우띠를 대체할 수 있는 호흡법이 또 사자의 숨이기도 했었고,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도우띠를 대체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혀닫기로 권장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사자의 숨도 해볼 것이고, 목차크라는 우리 복부 차크라는 시각과 연결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제가 좀 소개해 드려 봤다면, 목 차크라는 청각과 그 연결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청각을 좀 제어해보는, 제감해보는 브라마리 꿀벌 호흡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비냐사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가죠. 비냐사,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을 놓는 것을 비냐사라고 하고, 비냐사의 큰 골격이 태양경배와 달경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파워풀하긴 하지만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달의 에너지가 좀 더 우세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경배 다음 시간에 이제 밴드 요가 태양경배로 넘어가기 전에 비냐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달경배를 익혀요. 그래서 달의 공간, 바로 작은 공간, 작은 공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5번 차크라와 2번 차크라의 공통점이 또 있다고 했어요. 모두 창조를 도와주는 공간, 소통과 표현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표현의 에너지를 좀 깨우기 위해서 반달 플로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달 플로우, 오늘은 달의 에너지가 담긴 곡으로 저희가 반달 플로우를 진행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치 달이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상상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곡으로다가 반달 플로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반달은 달이 한 반 정도 채워진 것, 완전히 채워지기 전 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좀 건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용기와 위로의 에너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랑할 수밖에 라는 곡으로 우리 반달 플로우도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함께 읽는 책 내면 소통에서는 이제 제 2장에서는 우리 1장에서는 마음 권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느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을 잘 털어내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챔피언이라는 곡으로 코어 플로우도 진행했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지에내, 영장유에내라고 부르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현대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과업들을 좀 수월하게 실행해낼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근력의 3가지 범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주는 자기조절력, 내가 나와 관계 맺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력, 나랑 잘 소통할 수 있다면 타인과도 잘 관계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자기동기력, 세상과 소통하는 법. 우리 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일이기도 하죠. 직업과 잘 관계 맺는 법 하면서 이제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르마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나의 직업 안에서 어떤 의미를 잘 찾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관계의 공간인 목차크라, 창조의 공간인 목차크라와 관계의 공간인 2번 차크라, 작은 공간을 좀 풀어내는 시간인데 마침 같은 주제가 나와서 나름 또 신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잘 관계 맺기 위해서는 우리 서문에 우리의 자아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경험하는 내가 있고, 그 경험 속에서
기억을 일으키는다, 느끼는 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자와 경험자가 잘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몸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몸을 잘 느껴주고 호흡을 잘 느껴주는 가장 좋은 테크닉이 실은 명상이다. 그래서 많은 논문 중에서도 이런 자기 조절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명상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와 잘 관계를 맺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관계 안에서 배려와 공감 능력을 좀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가 아사나가 대부분 척추를 여는 자세들이 많죠. 그래서 척추가 잘 부드러워지면 또 공감 능력이 증진된다라는 논문들도 굉장히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 외부의 대상을 나와 그것으로 여길지 혹은 나와 너로 여길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공감 능력, 배려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것이라고 여긴다면 얘는 그냥 나와 좀 분리된 어떤 것일 텐데, 얘를 너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것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오늘 플로우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곡을 그냥 들으면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곡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이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죠. 달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건네준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또 나를 향한 노래가 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더하면 조금 더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글을 딱 읽는데 제가 생각나는 이유가 오후반 시간 한라코드 얘기하면서 제가 병원에 가기 싫었다, 피부과를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피부과가 가기가 싫었다,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죠. 저는 제가 환자라고 불리기가 싫었던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로 만나고 싶은데 이제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한라코드가 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 또한 이 구절에서 이제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관계를 생존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으면 마치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은 몸의 부위가,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이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 찍었던 그 영상들을 보거든요. 근데 딱 지난달 요 시간에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았더라고요. 근데 딱 본데 지난달에 초반부죠. 이 3강 시간이면 초반부인데 되게 올해 요가적으로 요가 수업에서 연이 있었던 회원분들이 이거 카메라 찍어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 연이 맺어진 분들이 이제 뭐 어디 가고 이랬죠. 그것에 대해서 나의 뇌가 약간 이렇게 반응했나? 그래서 내가 좀 아팠구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목의 이슈로 좀 드러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뇌가 관계 안에서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 감기, 몸살 같은 거 걸린 것 같은 몸의 현상을 느끼고, 특히나 그런 갈등의 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있죠. 조금 여자분들은 촉이 세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길게 지나면 나한테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촉이 올라올 때 우리는 내장에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2번 차크라, 바로 자한 공간이 그런 관계 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라고 또 차크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과 연결감이 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 그러한 얘기를 또 요 대인관계력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기력, 내가 나와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내 일 안에서 의미를 좀 잘 찾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모두 MPFC, 전전두 피질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하죠. 나를 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이러한 3가지 능력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정도 훈련을 하면은 수월하게 좀 이끌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나타내는 용어가 있죠. 요가에서 따파스.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이 다해지면 수월하게 그 힘을 쓸 수 있다는 용어가 또 따파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 안에서 이 따파스를 수련하기 위해서 정지하고 살펴보고 인지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비인지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AI 시대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AI는 우리의 뇌는 어떤 오류를 일으키지만 AI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실은 따라갈 수 없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도 AI가 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영역의 에너지를 더 확장시켜야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AI가 따라올 수 없는 뇌를 또 전전두 피질의 뇌라고 하죠.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쪽 뇌, 인지하는 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움직임 속에서 좀 인지해보고 우리의 창의력을 관장한다는 목 차크라와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도 좀